학교 폭력배들이 그녀의 교복 넥타이를 잘라버렸다. 그녀의 박치기에 그들은 충격을 받았다. 김지혜는 제퍼슨 고등학교의 차가운 벽돌벽에 등을 기대고 낡은 가죽 메신저 가방을 가슴에 더욱 바짝 끌어안았다. 아침 햇살이 운동장의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고 그녀는 이미 익숙한 값비싼 운동화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의 심장 박동은 몇 주 동안 그녀의 꿈을 괴롭혀온 특유의 웃음소리를 알아차리자 더욱 빨라졌다. 처음 보기에 김지혜는 인기 있는 아이들이 경멸하는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아무리 길들여도 제멋대로인 듯한 붉은 갈색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교복은 항상 약간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항상 비뚤어져 있었으며 두꺼운 뿔테 안경은 항상 죽은 개투성이의 코에서 흘러내렸다. 그녀를 더욱 쉬운 표적으로 만든 것은 그녀가 제퍼슨 고등학교에 새로 왔다는 사실이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근처 항공우주시설에 취직하면서 몬테나 주의 작은 마을에서 불과 2달 전에 전학 온 것이다. 김지혜에 대해 아무도 몰랐던 것은 그녀가 8살 때부터 종합격투기 훈련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전직 군사교관이었던 그녀의 아버지는 브라질 유술부터 무에타이 킥복싱까지 모든 것을 가르쳤다. 그녀는 완벽한 오른손 훅을 날리고 흠잡을 데 없는 테이크다운을 실행할 수 있었으며 프로 격투가들을 질투하게 만들 만한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처음부터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규칙을 심어주었다. 누군가의 생명이 위험하지 않다면 절대 내 기술을 사용하지 마라. 폭력은 항상 최후의 수단이었고 그녀는 그에게 절대 먼저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지금 그녀에게 다가오는 3명의 인물은 그녀가 제퍼슨 고등학교에 온 첫날부터 그녀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무리를 이끄는 사람은 전형적인 인기 있는 아이인 금발머리를 완벽하게 스타일링하고 디자이너 옷을 입고 교사들을 매료시킬 수 있지만 잔인한 성향을 감춘 박준영이었다. 그의 오른팔은 박준영의 농담에 웃고 박준영이 가리키는 사람을 협박하는 데만 존재하는 듯한 덩치 큰 축구 선수인 최민수였다. 그들의 그룹의 3번째 멤버는 아름다움만큼이나 악랄한 혀와 산불보다 빠르게 소문을 퍼뜨리는 능력을 가진 치어리더 이수진이었다. 어머나 웬일이야. 박준영이 가짜 친절함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촌뜨기가 아니신가. 넥타이 멋진데. 김지혜, 벼룩시장에서 떨이로 샀어. 김지혜의 손은 본능적으로 제퍼슨 고등학교의 복장 규정의 일부인 단순한 남색 넥타이로 향했다. 비싸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제대로 메어져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기로 결심하고 몇 시간 동안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완벽하게 넥타이를 매는 법을 배웠다. 내버려둬, 박준영. 그녀는 조용히 거의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무도 괴롭히지 않아. 최민수가 더 가까이 다가와 그의 덩치가 그녀에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어머, 하지만 너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 괴물아. 네 존재 자체가 우리를 괴롭혀. 그렇지, 이수진. 이수진은 완벽하게 곧은 금발머리를 뒤로 넘기고 과장된 지루함으로 매니큐어를 칠한 손톱을 살펴보았다. 완전. 내 말은 저 안경을 봐. 너무 두꺼워서 미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김지혜, 네가 친구를 사귀는 걸 볼 수 있니? 왜냐하면 나는 그게 조만간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 3사람은 웃음을 터뜨렸고 김지혜는 당혹감에 뺨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지나가는 학생들은 모르는 척하거나 끔찍한 호기심으로 구경하기 위해 멈춰섰다. 그녀는 화학 선생님인 박 선생님이 건물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자마자 일부러 시선을 돌렸다. 그냥 내버려둬. 김지혜는 반복하며 그들을 피해 가려고 했지만 최민수가 그녀의 길을 막았다. 어디 가려고? 몬테나. 박준영이 그녀의 메신저 가방을 잡아당겨 어깨에서 낚아채 그녀를 비틀거리게 만들었다. 여기 뭐가 들어있어?
상상의 남자친구에게 보내는 러브레터. 김지혜가 항의하기도 전에 박준영은 그녀의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콘크리트 바닥에 쏟아버렸다. 그녀의 교과서, 공책, 그리고 조심스럽게 정리된 학용품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그녀의 계산기는 포장 도로에 부딪혀 깨졌고 헐거운 종이들이 아침 바람에 날렸다. 어머나, 박준영은 과장된 숨소리로 말했다. 내가 얼마나 덤벙거리는지. 김지혜는 눈물을 참으며 필사적으로 소지품을 모으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손은 부서진 계산기를 잡으려고 떨렸고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가 물건을 더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에 실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흩어진 종이를 모으려고 허둥지둥하는 동안 그녀는 따뜻하고 젖은 무언가가 그녀의 등에 튀는 것을 느꼈다. 오, 안 돼. 이수지는 가짜 걱정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실수로 커피를 쏟았어. 정말 미안해, 김지혜. 내 아름다운 셔츠에 얼룩이 안 지기를 바라. 커피는 여전히 뜨거웠고 김지혜는 그것이 그녀의 교복 블라우스에 새우며들자 숨을 헐떡였다. 갈색 액체가 흰색 천에 퍼져 숨길 수 없는 추한 얼룩을 만들었다. 그녀는 바닐라 라떼가 그녀의 등 아래로 뚝뚝 떨어지는 냄새를 맡을 수 있었고 하루 종일 이수진의 비싼 커피 냄새를 풍기며 학교를 돌아다녀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넌 한심해. 최민수가 계속해서 물건을 모으는 그녀의 위로 우뚝 솟아 말했다. 땅바닥에 개처럼 기어다니는 내 모습을 봐. 어쩌면 그게 내 모습일지도 몰라. 몬테넷에서 온 털 빠진 잡종견. 김지혜의 무술 훈련은 그녀에게 압박감 속에서도 호흡을 조절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도록 가르쳤지만 그녀는 자신의 침착함이 깨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존재의 모든 섬유는 튀어올라 이 폭력배들에게 그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보여주고 싶어 했지만 그녀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녀의 마음속에 메아리쳤다. 폭력은 절대 답이 아니다, 김지혜. 걸어가라. 항상 다른 방법이 있다. 그녀는 소지품을 다 모으고 천천히 일어섰고 커피 얼룩이 묻은 셔츠가 그녀의 등에 달라붙었다. 수업에 가야 해. 그녀는 속에서 일어나는 혼란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 하지만 우리는 아직 너에게 할 말이 남았어. 박준영이 다시 그녀의 길을 막으며 말했다. 있잖아. 우리는 생각해봤는데 제퍼슨 고등학교는 특정 요소가 없다면 훨씬 더 나은 곳이 될 거라고 결론 내렸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얘들아? 당연하지. 이수진이 끼어들었다. 내 말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 그들은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려 무슨 말인지 알지. 최민수는 위협적으로 손가락을 꺾었다. 어쩌면 우리는 그녀가 새로운 학교를 찾도록 도와줘야 할지도 몰라. 그녀의 유형에 더 적합한 학교로. 김지혜의 머릿속은 쏜살같이 움직였다. 그녀는 30초 안에 그 3명을 모두 쓰러뜨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그녀의 아버지와의 약속을 깨고 또 다른 학교에서 퇴학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이미 아버지가 직장을 잃은 후 몬테나의 옛 학교를 떠나야 했고 다시 그를 실망시키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제발.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작게 들리는지 싫어하며 말했다. 나는 그냥 수업에 가고 싶을 뿐이야. 아, 제발이라고 말했네. 박준영이 조롱했다. 얼마나 귀여운가. 하지만 먼저 예절을 배워야 할 것 같아. 제퍼슨 고등학교에는 특정 기준이 있는데 너는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김지혜가 반응하기도 전에 박준영은 그녀의 교복 넥타이를 잡아 세게 잡아당겨 그녀를 거의 질식시킬 뻔했다. 그녀는 앞으로 비틀거렸고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안경이 코에서 흘러내렸다. 이 넥타이는 완전히 잘못됐어. 박준영은 잔인한 어조로 말했다. 매듭은 엉성하고 길이는 맞지 않고 솔직히 말해서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우리가 네가 고치도록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놔줘. 김지혜는 이제 더 강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분노가 가슴 속에서 뜨겁고 위험하게 쌓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니면 최민수가 웃었다. 내 눈 4개 달린 녀석이 뭘 할 수 있는데 우리를 고자질할 거야.
그렇게 해. 선생님들이 시골 깡촌에서 온 아무것도 아닌 녀석에게 얼마나 신경 쓰는지 봐. 이수지는 휴대전화를 꺼내 녹화하기 시작했다. 이거 정말 웃기겠다. 이걸 온라인에 올리는 게 너무 기대돼. 제퍼슨 고등학교 거부 몬테나 분고에 박준영의 넥타이를 잡은 소나귀가 조여졌고 김지혜는 천이 목을 조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학생들이 주위에 모여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웃고 다른 사람들은 서로 속삭였다. 군중은 점점 늘어났고 그녀는 수십 개의 눈이 그녀의 굴욕을 지켜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만해. 그녀는 간신히 조절된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아프게 하고 있어. 아, 내가 너를 아프게 하고 있다고? 박준영의 목소리는 가짜 동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글쎄, 네가 그렇게 괴물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네가 온 소도시로 돌아간다면 모두가 더 행복할 거야. 그때 김지혜는 그를 보았다. 그녀의 미적분학 수업에서 조용하고 그녀에게 첫날에 친절했던 김민우였다. 그는 군중 가장자리에 서 있었고 그의 검은 눈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숙제를 도와주거나 학교를 안내해주면서 몇 번이나 그녀에게 말을 걸려고 했다. 그녀는 그들의 짧은 대화를 기대하고 있었고 그는 그녀에게 우정을 넘어선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김민우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하게 앞으로 나섰다. 야, 그녀를 내버려둬. 그녀는 너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박준영은 고개를 획 돌려 김민우를 발견하고 눈을 가늘게 떴다. 어머, 누가 영웅놀이를 하고 있네. 수학괴짜가 아니신가? 무슨 일이야, 김민우. 우리 몬테나 공주에게 반했어. 그녀를 내버려 두라고 했어. 김민우는 점점 더 강해지는 목소리로 반복했다. 이건 옳지 않아. 너도 알잖아. 이수지는 깨지는 유리 같은 소리를 내며 웃었다. 세상에, 이거 완벽해. 학교에서 가장 루저 두 명이 서로를 옹호하고 있어. 마치 엉망진창인 로맨틱 영화 같아. 최민수는 김민우에게 다가가 주먹을 꽉 쥐었다. 내 일이나 신경 쓰는 게 어때, 김민우? 내 여자친구가 흙바닥에 있는데 합류하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김지혜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김민우가 그녀 때문에 위협을 받고 그녀를 옹호하기 위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보는 것이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하지만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박준영은 모든 것을 바꿀 일을 했다. 있잖아? 박준영은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 넥타이가 정말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 김지혜, 너에게는 잘 안 어울려. 누가 맞기도 전에 박준영은 작은 주머니 칼을 꺼내 김지혜의 넥타이를 깨끗하게 반으로 잘랐다. 천이 두 조각으로 바닥에 떨어졌고 군중은 그 행동에 대담함에 숨을 헐떡였다. 됐어. 박준영은 자신의 솜씨에 감탄하며 말했다. 훨씬 낫네.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김지혜는 망가진 넥타이를 내려다보았다. 몇 시간 동안 매는 연습을 했던 넥타이. 제퍼슨 고등학교에 적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매일 착용했던 넥타이. 그것은 단순한 천 조각이었지만 그녀가 이 학교에서 옳다고 하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을 나타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파괴되었고 그녀의 고통을 즐기는 듯한 소년에게 반으로 잘렸다. 그 순간 김지혜 내부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녀는 몇 주 동안 괴롭힘을 당했고 소지품이 파괴되었고 커피를 쏟았고 동료들 앞에서 굴욕을 당했다. 하지만 이 의도적인 파괴 행위, 그녀뿐만 아니라 김민우에게도 향한 이 사소한 잔인함은 그녀가 무시할 수 없는 선을 넘었다. 그녀는 박준영을 올려다보았고 그의 녹색 눈은 그를 한 발짝 물러서게 만들 만큼 강렬하게 타올랐다. 너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그녀는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 그래? 박준영은 건방진 태도를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김지혜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촌뜨기야? 울 거야? 교장 선생님에게 달려갈 거야? 인정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도 아니야. 그리고 너는 항상 그럴 거야. 김지혜는 천천히 안경을 벗어 충격받은 김민우에게 건네주었다. 이것 좀 맡아줘.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다.
잠시 후에 다시 돌려받아야 할 거야. 김지혜, 너 뭐 하는 거야? 김민우가 속삭였지만 그녀는 이미 몸을 돌려 박준영을 마주하고 있었다. 나는 도망치는 것을 끝냈어. 그녀는 운동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조용히 있는 것을 끝냈어. 그리고 나는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해치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을 끝냈어. 박준영은 웃었지만 억지스러웠다. 오, 이거 재밌네. 괴물이 이제 강하다고 생각하네. 최민수, 그녀에게 강한 게 진짜 어떤 건지 보여주는 게 어때? 최민수는 다시 손가락을 꺾으며 앞으로 나섰다. 이거 재밌겠네. 몇 주 동안 너에게 교훈을 가르쳐주고 싶었거든. 그는 김지혜의 얼굴에 대고 느린 주먹을 휘둘렀고 그녀가 움츠러들거나 도망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대신 그녀는 유연한 우아함으로 움직여 그의 주먹 아래로 몸을 숙이고 그의 명치에 어깨를 들이밀었다. 최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몸을 굽혔고 김지혜는 그의 내려오는 얼굴을 향해 무릎을 들어 올렸다. 연골이 부서지는 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고 최민수는 코에서 피가 쏟아지며 뒤로 비틀거렸다. 내 코, 그는 손에 가려진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그녀가 내 코를 부러뜨렸어. 군중은 충격에 빠져 웅성거렸다. 아무도 조용하고 어색한 김지혜가 반격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 그렇게 파괴적인 효과로 방역할 것이라고는 더더욱 예상하지 못했다. 이수진은 비명을 지르며 휴대전화를 떨어뜨렸고 박준영은 부상당한 친구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최민수, 박준영은 소리쳤지만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기도 전에 김지혜는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서 휴대전화를 더듬거리는 이수진에게 몸을 돌렸다. 그 비디오를 삭제해. 김지혜는 침착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 이수진은 이전의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진 채 말을 더듬었다. 어떻게 하는지 몰라. 삭제하라고 했어. 김지혜는 반복하며 이수진의 손을 떨게 만드는 조용한 권위를 가진 목소리로 말했다. 이수진은 손가락을 떨면서 재빨리 비디오를 삭제했다. 지워졌어. 그녀는 속삭였다. 삭제했어. 박준영은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다. 너 미쳤어. 너는 그냥 사람들을 공격할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렇게 해. 김지혜는 몸을 돌려 그를 마주하며 말했다. 네가 내 재산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몇 주 동안 나를 어떻게 괴롭혀 왔는지, 네가 내 친구를 어떻게 위협했는지 말해. 나는 그들이 내 이야기에 매우 관심이 있을 거라고 확신해. 박준영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붉게 물들었다. 그는 몇 주 동안 괴롭혀온 소녀에게 망신을 당했고 전교생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 제퍼슨 고등학교의 넘볼 수 없는 왕으로서의 그의 명성은 그의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네가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하니?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며 으르렁거렸다. 좋아. 내가 이걸 모든 곳에 올리면 네가 얼마나 강한지 보자. 아무도 네가 얼마나 괴물인지 절대 잊지 못할 거야. 그는 김지혜의 커피 얼룩이 묻은 셔츠와 그들 주변의 혼란을 사진 찍을 준비를 하며 휴대전화를 들었다. 하지만 그가 장치를 들자마자 김지혜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 그녀의 손이 뻗어 그의 손목을 잡아 날카롭게 비틀었다. 박준영은 고통에 신음하며 휴대전화를 떨어뜨렸고 그것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졌다. 어머나, 김지혜는 박준영의 이전 말을 흉내내며 말했다. 내가 얼마나 덤벙거리는지. 박준영은 고통과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채 손목을 움켜쥐었다. 네오는 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괴물아. 네가 누구와 엮이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내 아버지는 학교 이사회에 계셔. 그는 점심시간 전에 너를 퇴학시킬 거야. 네 아버지는 지금 여기 없어. 김지혜는 침착하게 말했다. 여기에는 너, 나, 그리고 네가 하려는 선택이 있을 뿐이야. 그녀는 박준영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갔고 그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녀가 그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김지혜는 그의 눈에서 두려움을 보았다. 진짜, 진정한 두려움.
너는 항상 그래왔던 똑같은 한심한 폭력배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어. 그녀는 조용한 운동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너는 그것이 너를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을 해칠 수 있어.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가 마침내 너에게 맞섰을 때 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을 항상 알게 될 거야. 박준영의 턱이 굳어졌고 김지혜는 그가 체면을 유지하려는 욕망과 그녀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에 대한 커져가는 두려움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너는 내 대해 아무것도 몰라.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자신감이 부족했다. 나는 충분히 알아. 김지혜가 대답했다. 나는 네가 방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쟁이라는 것을 알아. 나는 네가 너무 약해서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에 추종자들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알아. 그리고 나는 지금 네가 네 모든 힘이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겁에 질려 있다는 것을 알아. 그들 주변의 군중은 점점 더 커졌고 김지혜는 선생님들이 마침내 소동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몇 분 안에 어른들이 도착할 것이고 그 순간은 끝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줄게. 그녀는 꾸준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나를 내버려 둘 거야. 너는 김민우를 내버려 둘 거야. 너는 모두를 내버려 둘 거야. 왜냐하면 이제 네가 너무 멀리 밀어붙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때문이야. 박준영의 얼굴은 굴욕과 간신히 억제된 분노의 가면이었다. 이것은 끝나지 않았어.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너는 모두를 보호할 수 없어. 너는 어디에나 있을 수 없어. 나는 어디에나 있을 필요가 없어. 김지혜는 침착하게 말했다. 고등학교에서는 말이 빨리 퍼져.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모두가 위대한 박준영이 약하다고 생각했던 소녀에게 제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나를 당황하게 할 기회를 다시 주고 싶니? 그녀는 박준영의 정신이 무너지는 정확한 순간을 볼 수 있었다. 그의 어깨는 처졌고 그의 자신감 넘치는 자세는 무너졌고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이었는지 자신의 불안감을 가리기 위해 잔인함을 사용해 온 겁에 질린 10대처럼 보였다. 가자 최민수. 그는 부상당한 친구를 일으켜 세우며 중얼거렸다. 여기서 나가자. 그들이 절뚝거리며 떠나고 이수진이 길 잃은 강아지처럼 그 뒤를 쫓아가는 동안 김지혜는 어깨에 손이 닿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몸을 돌려 김민우가 그녀 옆에 서서 그녀의 안경을 경외감과 감탄이 뒤섞인 눈으로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정말 대단했어. 그는 조용히 말했다.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을 줄은 몰랐어. 김지혜는 안경을 받아 다시 썼고 익숙한 무게가 코에 자리 잡았다. 내 대해 모르는 게 많아.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네가 관심 있다면 그걸 바꾸고 싶어. 김민우의 얼굴은 그녀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미소로 밝아졌다. 나도 그러고 싶어. 언젠가 같이 공부할 수 있을까? 내 말은 네가 원한다면 정말 그러고 싶어. 김지혜는 싸움에서 오는 아드레날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따뜻함이 가슴속에 퍼지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그들이 함께 학교 건물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김지혜는 다른 학생들이 그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아차렸다. 조롱하는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그녀가 전에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존경. 몇몇 학생들은 칭찬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학생들은 서로 속삭였으며 심지어 몇몇은 그녀가 지나갈 때 미소를 지었다. 김지혜, 김민우는 입구에 도착하자 말했다. 왜 전에 반격하지 않았어? 내 말은 네가 자신을 다루는 방법을 분명히 알고 있었잖아. 그녀는 잠시 멈춰 그의 질문을 고려했다. 아버지는 폭력이 항상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어. 그는 진정한 강함은 네가 얼마나 강한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아야 할 때를 아는 데서 온다고 말씀하셨어. 그럼 무엇이 바뀌었어? 김민우가 물었다. 김지혜는 박준영이 그녀의 넥타이를 잘랐던 순간 그의 눈에 보이는 잔인한 만족감, 그녀를 도우려고 했을 뿐인 김민우를 위협했던 방식을 생각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때로는 무섭더라도 옳은 것을 위해 일어서야 해. 그들이 건물에 들어서자 김지혜는 제퍼슨 고등학교에 도착한 이후 경험하지 못했던 해방감을 느꼈다. 끊임없는 두려움의 무게는 사라지고 자신과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조용한 자신감으로 대체되었다. 나머지 하루는 속삭이는 대화와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서 쏜살같이 지나갔다. 점심시간쯤에는 김지혜와 박준영의 대결 이야기가 학교 전체에 퍼져 각색될 때마다 더욱 극적으로 변했다. 어떤 버전에서는 그녀가 최민수를 운동장 너머로 던졌다고 하고, 다른 버전에서는 그녀가 배낭에 무술 무기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지혜는 소문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김민우의 점심 초대에 그녀의 영어 수업에서 한 소녀가 보내는 친근한 끄덕임에, 그리고 선생님들이 처음으로 그녀를 알아차리는 방식에 더 관심이 있었다. 희생자가 아니라 존경할 만한 학생으로. 그날 오후 그녀가 아버지를 기다리는 동안 김지혜는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지만 자신과 김민우를 더 이상의 고통으로부터 구했다. 그녀는 분노나 복수심에서가 아니라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열망에서 싸우기로 선택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몇 주 동안의 괴롭힘, 파괴된 넥타이, 마침내 방역했던 순간에 대해 모든 것을 말했다. 그녀는 그가 실망하고 갈등을 처리하는 적절한 방법에 대해 훈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신 그는 조용히 사려 깊은 표정으로 경청했다. 그녀가 끝마쳤을 때 그는 잠시 동안 말이 없었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그는 마침내 말했다. 네가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옳은 이유로 싸웠기 때문이야. 너는 스스로 폭력배가 되지 않았어. 너는 분노가 너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 너는 옳은 것을 위해 일어섰고 언제 멈춰야 할지 알았어. 아빠를 실망시켰을까 봐 두려웠어요. 김지혜가 인정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수많은 어린 시절의 두려움을 위로해 주었던 것과 똑같은 따뜻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다. 너는 절대 나를 실망시킬 수 없어, 내 딸아. 네가 그 결정으로 고군분투했다는 사실, 네가 다른 모든 선택을 먼저 시도했다는 사실은 네가 내가 가르친 교훈을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줘. 폭력은 항상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지만 때로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해. 그들이 집으로 운전해 가는 동안 김지혜는 평화로움이 그녀에게 깃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강함이 가장 크거나 가장 시끄럽거나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옳은 것을 위해 일어서고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아버지가 골라주신 새로운 넥타이를 메고 머리를 높이 든 채 제퍼슨 고등학교에 들어섰다. 그녀는 복도에서 박준영을 보았고 그의 손목에는 버팀대가 있었고 그의 평소에 으스대는 태도는 조심스러운 경계심으로 대체되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치자 그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최민수의 코는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고 그는 그녀가 오는 것을 볼 때마다 복도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습관을 들인 것 같았다. 이수지는 김지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 같았고 그녀는 그것에 대해 완벽하게 만족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다른 학생들이 그녀를 대하는 방식에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쉬운 표적이 아니었다. 그녀의 굴욕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던 학생들은 이제 그녀에게 구내식당에서 자리를 내주었고 그룹 프로젝트에 그녀를 포함시켰으며 두려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존경심으로 그녀를 대했다. 3주 후 김지혜가 김민우와 함께 학교 도서관에 앉아 미적분학 문제를 풀고 있을 때 그녀는 제퍼슨 고등학교에서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무언가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속한 곳, 그녀가 받아들여지기 위해 싸워서가 아니라 마침내 세상에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몬텐에서 온 조용한 소녀는 사라지고 더 강하고 더 자신감 있고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더 확신하는 누군가로 대체되었다. 그녀는 때로는 평화를 찾는 유일한 방법은 기꺼이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 증오나 잔인함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아는 데서 오는 조용한 힘으로. 그리고 김민우가 테이블 건너편에서 그녀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그의 눈은 감탄과 애정으로 빛나고 있었을 때 김지혜는 그녀의 아버지가 처음부터 옳았다는 것을 알았다. 진정한 강함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시 일어서고 옳은 것을 위해 일어서고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잃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